오브젝트로 판별하는 게 어제 뭐였었지? 자바에서? 우리 자바 문제에서?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 마지막에 했던 거. 오브젝트로 판별하는 게 갑자기 있었잖아. 제네릭에서 어떻게 돼? 컴파일 되기 시점에서 오브젝트로 판별을 간주해버린다 그랬지? 어저께? 네. 자, 동등하다, 동등하지 않는다. 이제 어저께 했었던 거 이거랑 좀 연결이 되는 건데 뭐냐면은 어제 또 자바를 또 여러 개를 했었었는데 저희가 자, 자바에서 이제 뭐였냐면은 요게 있다 그랬잖아요. 스트링 풀이 있다 그랬지. 스트링 풀. 스트링 풀이 뭐라 그랬어요? 무슨 도서관? 공용 도서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책이 하나가 필요해. 책이 하나가 필요하면 한 권을 사놓고서 어떻게 돼요? 도서 대출하는 사람이 여러 명이니까 하나를 여러 개를 공유한다 그랬죠? 근데 객체화시키는 순간 어떻게 돼? 그 책을 객체화시키는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다 산다 그랬죠? 그거예요. 그래서 힘 영역으로 할당된다 그랬지, 그 자체는. 그래서 힘 영역에서 뭐냐면 공용 도서관이 있고 그냥 객체화시켜서 이제 해주는 게 있다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자, 이제 또 이게 해시 코드라는 말을 또 쓰면 또 달라져요. 그래서 여기에 이어지는 선상인데요. 뭐냐면은 자, 어드밴스드에다가 뭐 하냐면은 선택하고 뉴 자바 있죠. 뉴 클래스를 해주시면 이게 자바로 저장이 되는 거거든요. 자, 뭐냐면은 해시 코드. 자, 그냥 대문자로 해시 있죠. 해시라고 이제 만드는데 H 대문자로 쓰고 해시라고 이제 해주시고 자, public static void main 해주고요. 자, 여기 밑에다가 주석, 긴 주석. 자, 객체 해시 코드. 자, 객체를 식별하는 정수가 이제 해시 코드예요. 정수를 이제 말하고요. 자, 이것도 이제 뭐냐면 오브젝트의 자손이기 때문에 해시 코드 메소드를 다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요건데요. 해시 코드. 얘는 객체의 메모리 번지를 이용해서 해시 코드를 생성하기 때문에 객체마다 다른 정수값을 리턴해요. 메모리 번지를 이용해서 해시 코드를 생성하기 때문에 객체마다 다른 정수값을 리턴한다. 자, 메소드의 용도는 equals 메소드와 비슷한데 똑같아요. 이게 뭐냐면 두 객체가 동등한지를 비교할 때 주로 사용해요.
자, 이제 객체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이제 재정의해서 이제 새로운 정수값을 리턴하도록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이거든요. 이제 뭐냐면은 메모리 번지를 이용해서 해시 코드를 생성하기 때문에 다른 정수값을 리턴한다 그랬죠. 얘가 이제 키워드예요. 메모리 번지를 이용해서 해시 코드를 생성하기 때문에 객체마다 다른 정수값을 리턴한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는 equals하고 비슷한 듯한데 근데 이제 비슷한 거예요. 어저께 이제 얘기했듯이 이제 뭐였냐면 equals는 메모리 번지를 따지면 어떻게 돼요? 어저께가 다르게 나온다 그랬잖아요. 맞죠? 그 어저께 어떻게 했냐면은 똑같은 이름을 만들었는데 세 개를 만들었는데 두 개는 같은 방, 하나는 객체화 시켜갖고 다른 방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값은 같지만 객체 번지를 보면 틀리다 그랬잖아요. 메모리 번지. 그 얘기 했었던 거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자, equals하고 해시 코드를 이용한 거를 지금 한번 해보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자, 여기 위에다가 자, 동일한 방에는 퍼블릭을 한 번 가진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뭐냐면 클래스 스튜던트를 우리가 여기다 썼잖아. 근데 이제 다른 방법으로 해볼 테니까 이제 잘 들어보시면 되는데 뭐냐면 같은 패키지 어드밴스드라는 패키지에 같이 있잖아요. 어떻게 돼? 같은 방 안에 있는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따로 안 불러도 돼. 방 안에 있기 때문에 같은 방에 있기 때문에 따로 임포트를 안 시켜도 돼요. 근데 다른 방 안에 있지. 그때는 임포트를 시켜줘요. 그거는 리액트나 자바나 둘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어드밴스드 안에다가 지금 스튜던트라는 클래스를 만들 거거든요. 근데 같은 방 안에 있기 때문에 따로 임포트를 안 시켜줘요. 자, 그런 얘기예요. 알았죠? 만약에 패키지가 아더라는 곳에 딱 이름이 딱 들리잖아요. 아더라는 곳에 스튜던트를 만들면 어떻게 돼? 불러야 되는데 같은 방 안에 쓰면 안 불러도 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자, 얘는 해시는 그대로 두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new 클래스 스튜던트 만들게요. 자, 클래스를 만드는 순간에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얘는 뭐야? S 처음에 시작하는 거 대문자야. 스튜던트. 자, 퍼블릭 클래스 스튜던트예요. 자, 프라이빗 개인적인 int 넘버. 자, 프라이빗이 왜 들어가냐면은 각자의 순번을 갖고 있잖아요. 각자의 순번은 여러분들 뭘 갖고 있냐면 주민등록번호. 나만 알죠? 내가 알려주지 않는 이상. 그거랑 똑같고 각자 또 고유한 무슨 게 있어요? 동명이인은 있을지언정 그 사람 자체는 고유한 거잖아. 그래서 자, 이름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들어갈 때 뭐냐면 프라이빗이야. 그러니까 내가 허락해야지만 되거나 아니면 나를 식별해야지만 되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뭐냐면 퍼블릭이 아니라 프라이빗이에요. 접근 제어자 또는 한정자, 수정자라고 얘기해요. 세 가지. 접근 제어자, 접근 한정자, 수정자. 모디파이어. 자, private string name 자, 자바에서는 생성자 어떻게 돼요? 클래스명하고 동일해요. 그래서 이렇게 자, 퍼블릭 생성자는 어떻게 또 누구나 접근을 해야 되잖아. 자, 그래서 앞에 이제 퍼블릭이 붙고요. 스튜던트 왜 누구나 접근을 해야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아이디 패스워드는 어떻게 돼?
아이디 패스워드 자체를 처음에 최초 회원가입할 때 이제 누구나 해줘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퍼블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야. 자, 여기 매개 값을 생성자는 대부분 있잖아요. 위에 필드에서 나온 값이 들어가는 게 많거든요. 매개 변수로. 자, int 넘버. 자, 이걸 하면서 이제 또 파이썬을 얘기하지만 파이썬은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생성자에 셀프가 붙죠. 여기에 자동으로. 자, 스트링 네임. 야, this number는 number. 자, this.name은 name. 생성자. 자, 아까 그 익스프레스 JS 했을 때 왜 있는 값을 리턴 시킨다 그랬죠? 그게 이제 뭐냐면 get더라 그랬지. 자, 여기서도 이제 생성자에서 있는 값을 리턴 시키는 거. 자, 여기 이제 get터거든요. 자, public int get number. 자, return number. 자, 그 밑에 이제 public string get name. return name. 자, 생성자에 대해서 이제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자, 지금 저희가 자바라고 있잖아. 자바에서 이제 생성자, 콘스트럭터를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객체가 태어날 때, 생성될 때 자, 온전하고 정상적인 상태를 갖추도록 강제하기 위해서, 초기화하기 위함이에요. 이 초기화라는 얘기. 자, 그리고 이제 세 가지 이유. 뭐냐면, 자, 첫 번째로 객체의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수 데이터를 강제하기 위함. 그러니까 반드시 필요한 값이 있으면 생성자를 통해서 그 값을 넣지 않으면 아예 객체를 만들 수 없도록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은행계좌 객체는 만들어질 때 계좌번호하고 예금주 이름이 있어야 한다고 가정을 할 때
개발자가 예를 들어서 빈 계좌를 만드는 뉴 뱅크 어카운트 형태의 코드를 작성하게 되면은 에러를 띄워가지고 이제 실수를 이제 미연에 방지를 해주는 거. 자,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뭐냐면 객체의 무결성을 보장. 자, 필수 데이터를 강제하기 위해서 이제 얘를 해주는 이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코드의 간결성과 가독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자, 생성자가 없으면은 만든 후에 이제 일일이 변수에 접근해서 값을 채워야 되는데 생성자가 있으면 어떻게 돼? 단 한 줄로 이제 깔끔하게 끝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객체를 만든 후에 이제 일일이 변수에 접근해서 값을 채워야 되는데 생성자를 사용하면은 이 과정을 단 한 줄로 채울 수가 있다 라는 거를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 상황에 따른 다양한 생성 방식을 제공하기 때문에 오버로딩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생성자를 만들기 위함이 만드는 이유가 이거예요. 정상적인 상태를 갖추도록 강제하기 위해서. 자, 그 얘기가 이제 세 글자로 초기화예요. 자, 여기서 이제 뭐라 그랬어? 사항에 따른 다양한 생성 방식 제공, 오버로딩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자, 얘네들을 지금 만들어 놓은 이유가 이제 뭐냐면 이거. 자, 스튜던트 객체를 동등 비교하기 위해서 자, 해시 코드하고 이퀄즈 메서드를 제정했어요. 제정이 이제 여기서 할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해줄 거니까 자, 게터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밑에다가 이렇게 뭐를 할 거냐면은 학생 번호하고 이름 해시 코드를 합한 새로운 해시 코드를 리턴하도록 여기다 만들 거예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뭐냐면 학생 번호와 이름 해시 코드를 자, 새로운 해시 코드를 여기서 이제 만들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번호하고 이름이 같으면 동일한 해시 코드가 생성되게끔. 자, 이제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자, 여기 밑에다가 오버라이드. 자, 클래스에 대한 걸 제정하는 게 이제 오버라이드라고 얘기를 했죠. 자, 오버라이드 한 다음에 이제 뭐냐면 public int 해시 코드.
자, int 해시 코드에다가 자, 대입해요. 넘버 더하기 name 점 해시 코드. 자, 얘는 이제 뭐냐면은 학생 번호하고 이름 해시 코드를 합한 새로운 해시 코드를 리턴하도록 여기서 만들어준 거야. 넘버하고 네임 더한 거, 그거의 해시 코드. 자, 밑에 리턴 해시 코드. 자,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학생 번호랑 이름 해시 코드를 합한 새로운 해시 코드를 리턴하는데, 자, 번호와 이름이 같으면 동일한 해시 코드가 생성되게끔 여기다 이제 장치를 해주는 거고요. 자, 그리고 또 여기 밑에는 우리 저번에 했었던 equals 메서드 있죠. 여기서 또 재정이에요. 자, 얘도 이제 뭐냐면 오버라이드. 자, public boolean equals. 자, 불리언 이제 뭐냐면 true false 있죠. 이거지. equals 가로 열고 오브젝트의 오브제. 자, 만약에 오브젝트의 instance of student target. 그러니까 만약이라는 말은 이제 뭐냐면 그 state 문이 발생했을 때 얘기잖아요. 자, 오브젝트 자, 인스턴스 오브 자, 스튜던트 타겟 자, 그 얘기예요. 만약에 넘버 는 타겟 get 넘버 and 그리고 name equals 자, 그 target get name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있잖아요. 그 학생 이름하고 그 코드하고 같으면은 그러니까 리턴에서 이제 true가 나오는 거고, 그러지 않으면 false가 나오는 형태 있죠. 그거를 이제 만드는 거예요, 여기다가. 자, 이 번호하고 학생 이름하고
똑같다고 하면은 이제 어떻게 돼? 리턴 true를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false를 해주는 거야. 자, 여기서 리턴 true. 자, 그러지 않으면 return false. 자, equals 제정이 얘는 이제 어떤 얘기냐면은 오브젝트의 equals 메서드를 제정해서 student 객체인지를 확인하고, 자, 학생 번호와 이름이 같으면 자, true를 리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다는 거야. 어떻게 되냐면은 스튜던트 1번 홍길동, 스튜던트 2번 누구누구. 자, 이렇게 해서 이게 맞으면 true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false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얘를 썼기 때문에 이제 된다는 거지. 자, 스튜던트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얘가 같은 방 안에 있으니까 아까 사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해시로 가요. 해시. 자, 우리가 배웠던 리액트를 생각을 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 얘 그렇게 되지? 요렇게 돼. 다른 방에 있으면 어떻게 돼? 임포트 시키잖아? 근데 같은 방 안에 있기 때문에 그냥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 의미가 이제 뭐냐면 클래스를 딴 데서 만들었잖아. 근데 여기서 이렇게. 자, 스튜던트 S1. 자, 문제가 안 생기죠? 봤을 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돼? 스튜던트 쓰는 순간에 빨간 줄이 뜨죠? 웬만하게. 자, 스튜던트 S1은 new. 스튜던트. 자, 이렇게. 그러니까 아규먼트가 지금 두 개 나오지. 학생 번호하고 이름 나오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걸 만든 거예요. 예. 필드를 int 넘버 그 다음에 스트링 네임 요거 있죠. 이걸 만든 다음에 생성자를 만들어서 초기화로 강제하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객체를 만드는 순간에 어떻게 돼? 강제하게 얘를 쓰게끔 해주는 거지. 그래야 어떻게 돼? 정도에 되기 때문에. 그래갖고 여기에다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자, 1번 홍길동. 자, 복사를 하세요. 복사를 하신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스튜던트 S2는 new, 스튜던트 1번 홍길동 이렇게.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이제 아까 그 오버라이드 한 거를 이제 비교를 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자, 이렇게 선언을 했죠. 여기 밑에서 이제 해시 코드가 동일한지 검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밑에다가 이렇게 if S1의 해시 코드 얘가 엄격하게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비교하면 되니까 넣는 S2의 해시 코드 자, 그리고 여기다 if 중첩으로 S1의 S1. equals S2 자, 시스템 out.println으로 동등 객체입니다. 자, else 그렇지 않으면 자, 그렇지 않으면 이제 뭐예요? 데이터가 다름으로 동등 객체가 아닙니다죠. 자, 여기는 중첩 if, 이쪽은 여기에 또 else가 있겠죠. 자, 시스템 out.println을 복사를 하신 다음에 자, 해시 코드가 다름으로 동등 객체가 아니다 라고 적어줘요. 네, 됐죠? 그러면 이제 요거를 한번 출력을 한번 시켜볼게요. 이 한번 눌러보세요. 얘는 100% 빙고라고 나오겠죠? 얘는 동등액체라고 나오죠? 그러면 다르게 나오게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하나만 바꾸면 되는데? 요거 이렇게 한번 해봐요.
자, 어떻게 돼요? 해시 코드가 다름으로 동등 객체가 아니라고 나오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런 거예요. equals 객체 번지수를 좀 다르게 돼버리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요거를 바꿔놓고 다시 한번 눌러보시면 되고요. 자,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이제 뭐냐면 컬렉션에 또 뭐가 있냐면 해시셋이 있어요. 해시셋이라고. 그러면은 자, 얘는 이제 뭐냐면 동등 객체를 중복 저장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한번 봐볼게. 자, 얘는 이제 임포트 시켜야 돼. 임포트 자바 자바 util의 해시셋. 자, 이제 내장이 아니고 이런 걸 외장이라 그러거든요. 바깥에 있는 거, 외부에 있는 거는 어떻게 돼?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방 안에 없잖아. 그래서 이 임포트를 시켜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얘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뭐냐면 동등 객체를 중복 저장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자, 얘를 불러왔다는 얘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얘를 써먹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자, 얘를 불러오는 순간에 또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객체화 시키는 거예요. 객체화. 중복 저장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기 위함이에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위에다 이제 써볼게요. 해시셋 그대로 써요. 해시셋 클래스 있지? 해시셋 저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얘를 소문자화 시키는 커맨드 new 해시셋 컬렉션 생성. 자, 파이썬이 유들이 있는 게 뭐냐면 그 동일한 변수를 같이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얘는 그 스크립트계에 좀 이단하죠. 파이썬. 스크립트계에 좀 이단하고요. 파이썬은. 자바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까분에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S1, S2를 썼기 때문에 얘를 다시 쓰게 되는 순간 어떻게 돼? 다시 선언하는 순간에 안 돼요.
자, 그렇지만 이제 어떻게 돼? 얘를 선언하지 않고 쓸 수는 있겠지. 자, 보죠. 자, 이제 아까대로 이제 돌려놓고요. 어떻게 하시냐면은 만들었잖아. 여기에다가 이렇게 자, hash set add s1 자, 해시셋에다가 어떻게 했어요? 이제 스튜던트 S1 객체 저장했죠? 여기에다가 얘를 이제 저장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요렇게 했지. 그 다음에 또 복사해서 이렇게 얘는 뭐야? S2를 했잖아요. 이렇게 자, 얘 이제 뭐야? 중복된 애죠. 중복된 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있잖아. 이렇게 보죠. 자, 시스템 out.println으로 자, 여기에 이제 저장된 객체 수 자, 플러스 해시 셋 사이즈 자, 이거 그대로 복사해요. 해시셋을 여기다 이제 두 번을 했잖아요. 이렇게 메모리 주소 번지수 같아요, 틀려요? 위에 거 똑같죠? 얘네 동등의 객체지 지금. 그래서 자, 프린트 출력 한번 해봐요. 저장된 객체수 어떻게 나와? 동일하게 1로 나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유니크에서 이제 중복을 허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번지수를 바꿔보죠. 얘를 그대로 복사해서 이렇게 자, 어떻게 돼? 얘 빨간 줄 붙죠? 이렇게 동일한 거 쓰면 좀 파이썬은 좀 그래서 독특해요. 되게 그 변수를 똑같이 사용할 수 있고 프린트 되는 시점만 틀리게 하면 어떻게 돼? 결과가 다르게 나와요. 파이썬은. 근데 얘는 어떻게 돼? 스크립트하고 자바 같은 경우는 원천 차단해. C도 마찬가지고 동일 변수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어떻게 하냐면 S3 객체명도 그 다음에 new student 2 홍길동 여기는 S3 하시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자, 저장된 객체 수가 두 개가 나와. 이제 얘는 중복을 허용하지 않아요.
이게 이제 해시셋의 특징이에요. 자,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이게 이제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지금 오브젝트에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다 보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 지금 시간에도 보실 거는 뭐냐면은 toString 메소드, 그 객체의 문자 정보를 리턴 시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보시죠. 여기서 자, 클래스로 toString 대문자로 쓰죠. to s 대문자. 그러니까 toString은 이제 다른 데서 나와도 있잖아요. 문자열로 변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때로는 얘를 문자열로 변환해야 될 때가 있잖아. 어떻게 되냐면 넘버 있지. 넘버가 숫자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스트링으로 바꿔줘야 되고 필요성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 오브젝트의 toString 메소드에 대한 것들 때문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뭐냐면은 public static void main을 체크를 눌러주고, 자, 오브젝트의 toString 메소드는 자, 객체의 문자 정보를 리턴 시켜요. 자, 객체의 문자 정보란 객체를 문자열로 표현한 값을 말하는 거야. 객체는 이제 문자열로 표현할까? 자, 이건 이제 열어놓은 상태에서 이제 뭐냐면 이거 만들죠? 뭐냐면은 스마트폰이라는 걸 또 만들게요.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 제가 하는 방법이 뭐냐면 한쪽에 몰빵해서 쓰는 거. 자, 그거는 이제 코드가 많아지면서 찾기가 힘들어져. 자, 그래서 이런 거를 통틀어서 간단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결합도는 낮추고 응집도는 최대화시키는 방법이에요. 이게 따로따로 분리해서 쓰는 거. 자, 결합도 낮추고 응집도 최대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수정하는 곳만 열어가지고 거기만 간단하게 수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작업을 하실 때는 이런 방법을 써주셔야 돼. 자, 여기 이제 스마트폰. 자, public static void main이라고 되어 있는 형태. 자, 이 프라이빗이에요. 프라이빗 스트링 컴퍼니. 자, 프라이빗 스트링 OS. 자, 여기서는 이제 그 프린트 하는 게 필요가 없어요. 제가 이제 체크를 해나오고 이게 나왔는데 여기서는 이제 필요가 없고. 자, 이제 제가 여기 밑에다 이제 바로 할 게 또 뭐가 있죠? 여러분들 지금 경험상 여기다 이제 제가 뭐 만들어요? 이거 한 다음에 생성자 만들죠? 맞아요. 네. 자, 얘네들은 왜 만들었어? 생성자에 들어가는 대체되는 값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만든 거죠. 그래서 자바에서 생성자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 클래스명이랑 동일하다 그랬죠. 자, 퍼블릭. 자, 스마트폰. 자, 그리고 이제 매개 값을 스트링 컴퍼니. 자, 이렇게 해주면 돼요. 어떻게 해요? 오타가 안 나죠. 이렇게 해주시면. 그 다음에 스트링 OS. 자, this company. 자, this OS는 OS. 자, 생성자 만들었고요. 그 법칙대로 강제 초기화시키는 생성자 만들어 놓고, 자, 여기서 이제 얘를 재정의, 클래스 재정의, 오버라이드. 자, 이렇게 골뱅이가 붙는 게 어노테이션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바의 어노테이션이 몇 가지가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코드를 열어줄 쓰는 거를 한 줄로 쓸 수 있게끔 해놓는 주석 있죠. 이 형태로 돼 있고, 이제 여러분들이 스프링하고 스프링 부트를 배우시게 되면은 이 어노테이션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코드 이만큼 들어가는 걸 이렇게 한 줄로 만들어 놓은 게 이 어노테이션이야. 자, public string, toString. 재정의한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재정의하는 이유. 그 오브젝트의 toString 메소드를 재정의해서 제조사 운영체제가 결합된 문자열을 리턴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 return company. 이제 딱 재정의 하는 거잖아. 뭐냐면은 그 위에서 컴퍼니하고 OS 따로따로 써놨죠. 들어가는 거. 근데 여기서 밑에서 어떻게 했어요? 더했잖아. 자, 이런 게 이제 재정이에요. 원래 있는 상태에서 조금 바꿔주는 형태를 재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플러스 OS. 이렇게. 자, 이렇게 해놓은 이유 우리가 지금 여기서의 목적은 예제에서 이게 어떻게 쓰이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서 생성자를 만들었잖아요. 그런 거예요. 자, toString 가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자, 스마트폰, 마이폰 new 스마트폰 이렇게요. 자, 그리고 이제 빨간 줄이 뜨는 이유 뭐냐면 세미콜론을 안 한 것도 있지만 아규먼트가 내가 알고 있기로는 2개인데 이 얘기예요. 그 아규먼트를 안 썼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폰과 운영체제를 써줘요. 여기다가. 몇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쓰면 이제 얘가 빨간 줄이 사라지죠. 빨간 줄이 사라지고 이제 어떻게 돼? 이 객체명은 아직 사용 안 했으면서 노란색이 떠요. 이 노란색은 어떻게 돼? 사용하고 나면 사라져요. 자, 위에서 이제 객체를 생성하고, 자, 스트링. 자, 그 문자열의 변수 str 오브제 여기에다가 이제 뭐냐면 이 마이폰을 메소드 toString 메소드를 호출시켜요. 자, str 오브제에다가 마이폰에 toString 했던 거를 대입시키는 거야. 자, 시스템 아웃점 println 마이폰 하면 이제 어떻게 돼? 이게 나오는 거예요. 자, str 오브제와 동일하게 또 뭐냐면 마이폰 둘 다 이제 결과값은 똑같이 나와요. 자, 이렇게.
자, 오늘 자바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텔리제이가 아니고 파이썬 열어가지고 또 이제 파이썬 보도록 할게요.